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박경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수열 중에서 등차 수열을 조금 설명해 보려고 이 카메라를 켜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수열이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말 그대로 수열은 수의 나열이죠. 근데 수열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규칙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규칙성을 누가 빠르게 찾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열의 난이도가 결정된다. 각자의 난이도겠죠? 이게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 수열은 어떤 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면, 수열은 함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함수와 수열은 동일해요. 다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함수는 일반적으로 실수 전체를 정의역으로 하는 반면 수열은 자연수만을 정의역으로 취한다는 데에 차이점이 있죠. 즉 연속적 변량과 이산적 변량의 차이점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선생님이 여기 제목을 등차수열의 선형성이라고 했는데, 이 선형성이라는 게 뭐냐면 직선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이제 보통 쓰면 a1 플러스 1에 n-1의 d다.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잖아요. 그죠? 보통은 암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암기했을 것이고, 그런데 혹시 이것의 기하학적 의미를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아마 대부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 등차수열의 구조는 다음과 같은 그래프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좌표 평면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단, 요 축이 X축을 선생님이 N축이라고 놓겠다라는 거예요. 얘가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갖기 때문인 것이죠. 요때 요 함수 값이 A의 N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이렇게 되는 어떤 직선 구조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게 AN이라고 한번 놔보자, 그런 얘기거든. 그러면 여기가 이제 1이에요. 그럼 요 함수 값이 A1 된다 이런 뜻이고, 요렇게 하면 이제 2가 되면 요 함수 값이 이제 A2다 이런 뜻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여기 n번째 값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겠어? 그쵸? 그럼 요 함수 값이 뭐겠어요? 요 함수 값이 쉽게 말해서 AN이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얘는 사실 1차 함수의 관점에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되는 거예요. 이 d가 바로 기울기를 의미하는 것이거든. 기울기.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따져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은 n-1일 것이고, 여기서부터의 값은 an에서 a1을 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결국 이게 공차라고 하는 것이 이것분의 이것과 이것분의 이것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놈은 n 빼기 1 이렇게 쓸 것이고, a의 n 빼기 a1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거든. 이때 n 빼기 1을 이항시키고 a1을 다시 이항시키면 결국 이 모양이 생기는 거죠. 결국 d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게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이게 a1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확장시켜 볼까요? 만약에 A4가 등차수열에서 2였다. 그럼 이거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A4가 2가 나온다는 얘기는 A의 N이라고 쓰시고, 여기 2 플러스 N 빼기 4의 D다. 이렇게 쓰면 그만인 거예요. 간단하죠? 요따 4 집어넣으면 이 값이 빵 나오고 A4가 2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확장시킬 수가 있다. 꼭 AN을 저렇게 쓸 필요는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어떠한 탄력을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선생님의 생각이다. 뭐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A4가 2라는 것은 어떠한 좌표 평면을 갖다가 딱 하고 그렸을 때, 이걸 이제 원점이라고 놓고 얘는 자연수니까 1, 2, 3, 4 이렇게만 정의역 갖고 있잖아. 그럼 1, 2이기 때문에 요 함수가, 요 등차수열이 무조건 하고 요 점을 갖다 지나가고 있다. 그럼 기울기에 따라서 이 직선이 이렇게도 생길 수 있고 이렇게도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즉 이 정점을 지나갈 때 기울기는 어떠한 모양을 가지면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된다. 뭐 그런 뜻이에요. 엄청 간단하죠? 자, 그러면 선생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이런 거 하나 들어볼까요? 말 나왔으니까 저렇게 한번 해볼까? 자, 여기 만약에 A4가 쉽게 말해서 2다 라고 한번 놔봅시다. 그런데 A의 등차수열이에요. 등차수열. AN이
0보다 크거나 같더라. 요 0보다 큰 인 항이 6개가 있을 때 A1의 맥스의 값이 얼마인가 라고 한번 물어봤다고 칩시다. 자, 다시요. 얘가 지금 A4가 2인 등차 수열이 있어요. 그런데 요 놈이 A의 n이 0보다 크거나 같은 항이 딱 6개가 있대요. 그때 A1의 최대값이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좀 확인해 봅시다. 자, 다시 좌표 평면을 끌어올까요? 자, 좌표 평면을 끌어왔을 때 여기에 뭐 1, 2, 3, 4 뭐 이렇게 딱 칩시다. 그럼 1, 2 그럼 여기 점이 되겠죠? 얘가 무조건 하고 이 점을 지나가는 거예요. 아셨죠? 이 점을 지나가는데 자, 잘 생각해봐. 만약에 이 공차가 양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떤 모양이 됐던 간에 분명히 이런 식이 생길 거 아니야, 그래프의 구조가? 그러면 0보다 큰 게 무한히 존재하게 되죠. 6개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안 된다가 되는 것이고 0도 마찬가지겠죠. 0이면 영원히 뻗어나가기 때문에 이것도 무한이 되는 거예요. 결국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공차는 0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목표가 A1의 최대값을 찾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1일 때 이 근방 어딘가에 잘 모르겠지만 A1이 어딘가 있을 거 아니겠어? 그러면 6개가 생기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최대값이면 어떻게 되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분명히 얘는 이런 모양이 생길 거 아니야, 그죠? 공차가 음수니까. 그럼 기울기가 음의 값으로 급하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A1의 값은 점점 높아질 거 아니겠어? 결국 이 말의 뜻은 공차의 최소값을 찾아라. 이런 것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 5가 있을 것이고, 그쵸? 여기 6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7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요 등차 수열은 대충 6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6과 7 사이 어딘가를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A1은 저기 가서 박혀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얘가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요 점이 점점 와서 이 점을 지나가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이와 같은 등차 수열 구조가 됐을 때 저 A1의 값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보세요. 여기 얼마예요? 2죠. 요것도 2네요. 그럼 결국 공차는 마이너스 1인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AN을 만들면 돼요. 그쵸? 방금 A1의 값이 2였죠? 그 다음에 n 빼기 4가 되고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주면은 아주 깔끔하게 등차 수열을 만든 거예요. 따라서 여기다 이제 1을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럼 1은 플러스가 되면서 얼마가 되는 거야? 3이죠. 그죠? 얘는 그래서 이제 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간단하죠?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만 예를 더 들어볼게요.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봅시다. 자. 두 번째 예제인데, 자, 예제 두 번째 거 한번 보자. 자, 등차수에 AN이 있는데, 예를 들어, A의 P의 값은 Q라고 됐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A의 Q의 값은 P라고 한번 이렇게 쳐볼까요? 그리고 Q의 값은 P보다 크고, 당연히 PQ는 자연수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상황에서 A의 P 플러스 Q의 값은 얼마겠어요? 라고 한번 물어봤다고 치자 이거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간단하죠. 얘는 사실 P, Q를 지나고 Q, P를 지나간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결국 이 값은 역함수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좌표평면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는 거구나. 똑같이 우리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뭐 적당하게 요 놈이 Q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Q가 이쯤에 있고 P가 뭐 요 정도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 얘기거든. 그러면 여기에 있을 것이고 요 정도가 될 테니까 여기에 P가 있고 여기에 Q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 점하고 이 점을 지금 등차 수열이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잘 모르겠지만 대충 이런 직선 구조를 하나 만들어 보자.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이해됐지? 자, 그럼 요게 이제 AN이란 말이에요. 이게 수열 AN이란 말이야.
그런데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A의 P 플러스 Q 값이거든. 자, 잘 봐. 요 길이가 뭐지? 요게 P 아니야, P. 그런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같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공차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얘가 이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요것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길이가 자동적으로 P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 점이 바로 P 플러스 Q가 되는 거 아니겠어? 그치? 따라서 P 플러스 Q의 값은 볼 것도 없이 0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이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 여러분들이 이해됐지?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선생님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예를 들어 뭐 A1 플러스 P 빼기 1에 뭐 D 얘가 Q다. 또 A의 Q의 값은 다시 또 A1의 Q 빼기 1의 D의 값이 되고 얘가 P가 된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 걸 뺀다. 뭐 괜찮아요. 이것도 같아요. 그런데 이건 말 그대로 공식에 의해서 문제를 풀리는 거라 등차수열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성질, 선형적인 성질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